안녕하세요.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공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고객님 집에 의뢰를 받고 방문을 드렸어요. 집 정리를 의뢰하게 되면은요, 방문 견적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에서 사는지, 지금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음악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인지, 취미 생활을 또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지, 맞벌이 하시는지, 외벌이 하시는지, 아이들이 사춘기 자녀인지, 각각의 집집마다 상황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집에 맞게끔 정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리에 대한 의뢰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제가 방문 견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부, 또 사위, 며느리, 또 아이들까지 한 8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의뢰를 하신 분은 어머님이셨는데 따님이 정리를 못해서 따님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말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이 집을 살림을 꾸려나갈지 걱정된다 하시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좀 우리 딸아이 좀 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린데 육아, 살림, 정리, 청소 이거 다 잘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더구나 정리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셨대요.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고 가게를 하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히려 죄책감이 든다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님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도 저를 닮았나 봐요. 아이들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정리는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리가 안 된 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건이 많고 물건의 제자리가 없죠. 그리고 방의 목적, 공간의 목적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가족 침실로 사용했고 아이 방이 없었고 거실이 아이 방이었고 아빠는 또 거실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할머님이 와서 아이를 이제 보다 보니까 주방 살림 같은 경우는 또 할머니가 또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이들 방을 만들 것을 추천드렸고요. 아이의 잠을 독립시키는 것도 추천을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학생인데 아이와 같이 방을 쓴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혼자 못 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아이가 못 자는 건지 엄마가 떼어놓기 싫은 건지는 글쎄요. 가끔 정리 끝난 후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엄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잘래.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독립시킨다는 거는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너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가족 침실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 집집마다의 사정도 있고 생각도 있으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는요, 아이 공간과 엄마 아빠 공간이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주인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 방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성별이 달라서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방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커튼과 예쁜 인형은 조금 인테리어 있게, 왜 아이가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줘야지만 아이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애착을 갖거나 자기 방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튼은 좀 예쁜 것으로 바꿔주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대부분은 아이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이방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게 분위기를 꾸며주셔야지 아이가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그날 남편도 회사에 토요일이어서 참여해 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가구도 옮겼는데 같이 도와주셨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직접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좀 감동이었는데요. 그렇게 같이 모아서 큰 그 집정리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는 다 끝난 후 곳곳 다니면서 제가 옷을 접는 방법, 어떻게 정리가 됐고 계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물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아 저런 방법 좋다 나도 따라 해봐야지 옷은 저렇게 정리하는 거야 라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집집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해보고 나서 나한테 맞는 정리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쉽고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이 정리가 잘 되고요. 정말 깔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뭔가 물건이 제자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유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주부 한 사람의 일이지 주부 한 사람의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리가 정말 제대로 잘 된다라고 하면 각자의 일을 분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옷을 아이가 스스로 꺼내 입을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요. 남편분도 굳이 찾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꺼낼 수 있게끔 다 걸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일이 훨씬 줄어들죠. 대부분 정리가 안 된 집은요 엄마가 미리 아이들 옷을 다 챙겨줘야 되고 아침에도 남편 와이셔츠나 양말이나 어딘지 모르니까 다 찾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족의 집 정리를 하면서 정말 뿌듯했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리 시작해 보세요. 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